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영국어 최서연 선생님이에요. 자, 여러분과 함께 국어특강 문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래도 국어에서 조금 어렵다 싶은 부분은 문법 부분이잖아요. 선생님과 함께 조금은 컴팩트하게 그리고 짧고 핵심만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만 골라가지고서는 문법 특강 만들어 놨으니까는요. 짧고 굵게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 있게 이 내용만 잘 들어도 고등국어 문법에서 어려움 없이 잘 해결해 나가고 그 부분은 좀 제쳐두고 다른 국어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번에 뭘 배울 거냐면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한글의 창제 원리, 우리가 쓰는 이 글자, 자, 바로 이 한글에 대해서 먼저 좀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국어와 관련한 다양한 문법들을 공부하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한글의 창제 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일까? 창제라는 것은 바로 이 한글을 만들어낸 원리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글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자음자와 모음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자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통은 선생님이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좀 이 강의 하나하나씩 짧게 끊어갈 건데요. 아마도 조금 내용이 많다 싶은 부분들은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만 추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니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건 왜 또 길어? 아, 지루하겠는데?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다 골라서 넣어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글의 창제 배경, 자, 한글이 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부터 아셔야 되겠죠. 자, 우선은 우리가 이 한글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글자죠. 그런데 이 한글을 창제하기 이전에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말을 표기할 이 글자, 문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네, 이 문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뭐 한자 같은 것들을 빌려가지고 우리말을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 빌려서 쓴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뭐 향찰이나 이두나 구결이라는 표기 방법들이 있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고등국어에 가서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테니, 아, 이런 식의 다양한 표기 방법으로 우리말을 기록했었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문 교육을 받을 형편이 되지 않는 일반 백성들은 그럼 어땠을까요? 당연히 보기도 그 다음에 쓰기도 어려웠겠죠. 자, 그래가지고 평민들의 한문으로 쓰인 글을 읽을 수도 또 전하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종대왕이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어여삐 여겨서, 즉 가엾게 여겨서 안 되겠다. 너희들의 말과 그런 어떤 마음이나 생각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글자를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한글이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고유의 무엇을 부르는 말? 글자. 네, 우리말을 표기할 글자를 부르는 말이 바로 한글인 겁니다. 한글 우리말이잖아요 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우리말 표기할 글자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정도는 이제 선생님 뭐 다른 문법 강의에서도 마찬가지 계속 얘기하죠?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 적기 위해 만든 문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한글이라고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불렀었죠? 바로 훈민정음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었죠. 자, 처음에 바로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자음 17자, 모음 11자를 합한 처음에는 총 28자를 이렇게 창제했습니다. 1443년에. 그리고 3년 뒤 1446년에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지금은 한글이라고 하지만 바로 이제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반포를 하게 된 거죠. 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말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처음엔 몇 자? 28자였지만 없어진 말들이 있었죠. 없어진 글자. 자, 그래서 현재는 몇 자? 총 24자를 사용하고 있다 정도는 여러분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도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 훈민정음을 만들게 된 어떤 그 창제 정신, 네, 정신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바로 자주정신이 되겠어요. 바로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빌려 쓴다고 해도 뜻이 막 잘 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뭐 한 거예요? 계속 빌려 쓰거나 가져와서 쓰지 않은 겁니다. 새롭게 스스로 내가 문자를 만들어냈어. 그래서 자주정신이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종대왕님이 어떻게 했어요? 네,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지 못했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문자를 만든 것이죠. 아, 그러면 백성민, 백성을 사랑하는 그 정신으로 만든 거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정신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 한글 어때요? 익히기가 굉장히 쉬운 문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함. 네, 아, 그러한 실용정신을 가지고 만든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창조정신. 왜?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새롭게 만든 거죠. 어디서 빌려 쓰거나 가져와서 쓰지 않았다라고 창조, 그 말 그 자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자주, 애민, 실용, 그리고 창조 정신이 있구나 정도로만 요거는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 이제 배울 내용 다음에 이 만들어진 원리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부터는 더욱더 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기본자를 만든 원리는 우선은 우리는 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형이라는 건 뭐예요? 본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모양을 본뜬 거예요. 자, 기역 같은 경우는 뭘 본떴냐? 아, 혀의 뿌리가 목구멍을 마치 막고 있다라고 해서 그 모양을 그대로 본떴더니 뭐 기역이라는 이제 자음자가 생긴 것이고, 그 다음에 혀 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이 바로 해보니. 자, 우리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그 또는 느 이런 식으로 모음자를 붙여가지고 발음해보면은 쉽게 이 자음자를 만든 기본 원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 하고 발음해보세요. 느 라고 했더니 정말 혀끝이 어디? 윗 잇몸 단단한 부분에 닿네. 그 모양을 그대로 한번 내 머릿속에 떠올려보니 니은 같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입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건 입에 동그란 약간, 그리고 우리가 우 하고는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양 그대로 마치 미음, 네, 요 모양 본뜬 거고요. 그 다음에 시옷, 요거는 이제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질문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시옷 같은 경우에는 해보세요. 바람이 새어나가죠. 어디에서? 이 사이로 새어나가요. 이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너무 쉽죠. 우리 목을 댕강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그랗겠죠? 네,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아, 자음의 기본자, 경, 니은, 미음, 시옷, 이응입니다. 이 기본 5글자를 토대로 해서 이제 다른 자음자를 만들게 된 것인데 이 기본자를 만든 원리는 무엇이다? 바로 상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 네, 그러면은 우리 자음 기본자를 만든 원리는 무엇이에요? 네, 우리 이런 발음 기관이죠. 이러한 어떤 글자들이 나오는 발음 기관의 어떤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즉 상형의 원리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자면은, 아, 기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이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한다? 그라고 해서 또는 뭐 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모음자 붙여가지고 직접 발음을 해보면 쉬워요. 자, 그래서 이런 기역을 만들게 된 것이고, 자, 니은 같은 경우엔 느라고 발음해보니 어떻습니까? 혀 끝이 윗 잇몸 단단한 부분에 닿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네 라는 것을 자꾸 우리 머릿속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이미지화 시켜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미음 같은 경우에는 네, 입모양 그대로 미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라고 해보세요. 입이 닿았다가 떨어지면서 그 모양이 마치 미음 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자, 시옷 같은 경우엔 바람이 이렇게 새어 나가는 거죠. 어디 사이로? 이 사이로. 그래서
라고 하니까 어때요? 바람이 슉 새어나가죠. 어디? 이 사이로 발음이 새어나가요. 자, 이런 것을 시옷이라고 이제 만들게 된 것이고, 자, 이응 같은 경우에 네, 요 목구멍의 모양, 네, 요 모양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모양, 요거는 좀 쉽게 기억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자음 기본자를 만든 원리는 무엇이다?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구나. 아, 이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네. 무슨 원리? 상형의 원리 기억하시고, 자음 기본자는 총 5개입니다. 뭐라고요? 그, 네, 미, 시, 오 요렇게 기억하시면 쉽겠어요. 자, 그렇다면 자음의 창제 원리, 상형의 원리라고 했죠? 정리합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의 기본자인 경,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을 만들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머지 자음자를 만든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자음을 만든 원리 어떻게 만들었느냐?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체자라는 건 아무 의미 없다라고 보시면 쉬워요. 네. 자, 그래서 가획의 원리로 획을 뭐 한 거예요? 더했다. 아, 획을 뭐 했다? 더할 가짜예요. 더하는 원리로 만들었구나. 자, 기억에 획을 하나 더했더니 키읔이 되는 것이고, 니은에다 획을 하나 더했더니 디귿, 거기에 하나 더 더했더니 티읕. 그 다음에 미음에도 이렇게 획을 더했더니 비읍과 피읍이 되고, 시옷에 획을 더했더니 지읒과 치읒이 되고, 그 다음에 이응에, 자, 요거는 이제 없어졌죠. 네, 여린 히읗과 히읗이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뭐 했다? 획을 더해서 자음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원리가 아니라 이제 이체자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에서는 뭐 지금은 없어졌죠. 사라진 옛니응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치음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바로 요 리을은 이체자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자음을 만든 원리는 기본적으로 무엇이다? 가획의 원리로 만들었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두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나오죠. 자음의 창제 원리 가획. 바로 요 기본자 뭐라고 했어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라고 했죠? 자, 이 기본자를 바탕으로 만든 가획자는 각 기본자에서 뭐예요? 소리나는 위치가 또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떠냐? 아, 기역은 어디?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인데 키읔도 해보니까 어때요? 위치가 동일하게 나죠. 이게 바로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라는 한글의 이유가 나타나는 게 이렇게 획을 더할 때마다 어떻게 되냐? 소리가 세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음의 창제 원리 가획과 가획은 이렇게 기본자와 소리나는 위치가 동일하다라는 것, 또 하나는 획을 더할 때마다 소리가 세지는구나 라는 이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음자를 만든 방식, 요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고등국어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선생님하고 맛보기로 좀, 여러분이, 네, 기본 상식으로 좀 알고 가면은 좋겠죠? 자,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자, 병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자를 만드는 것 중에 우리 겹받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둘 이상의 초성자를 나란히 이제 뭐 붙여 쓰는 것을 이제 병서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나눈 거예요. 어떻게 나눴냐? 각자 병서라고 해서 각자 같은 글자끼리 나란히 쓰는 요런 거 있죠? 쌍디귿, 쌍비읍. 네, 그런 걸 각자 병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합용병서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합쳤다라는 얘기겠네? 뭐를? 서로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데 합쳐서 쓰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기역시옷이라든가 리을 미음이라든가. 그래서 병서가 있는데 요건 받침이나 아니면은 우리 이런 쌍디귿, 쌍비읍 같은 요런 된소리 있죠. 네, 요런 것들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은 글자를 나란히 쓰는 거는 각자 병서, 그 다음에 다른 글자를 나란히 쓰는 것은 합용병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음자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또 하나는 이 자음자를 공부하기 이전에 우리 한글에 대한 어떤 창제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한글이라는 건 우리말 표기하는 글자구나. 그 우리말 표기하는 글자에는 자음자와 모음자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자음자를 만든 원리에 대해서 공부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나 이 제자 원리에 대해서 제자 원리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고요. 네, 그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지만 제일 잘하는 건
글자를 만든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공부했다? 자음자를 만든 원리에 대해서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음자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모음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